그래서 이렇게 고성과자들에게는 미래 가치가 큰 업무들에 대해서 권한과 위임을 많이 해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고, 왜 저들은 저 성과자가 됐을까? 회사 또한 저는 그 책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직무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직무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올해 맡았던 업무가, 직무 안에 세분화된 업무가 좀 맞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직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이분은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헤어지니 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남은 시간에 피드백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성과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성과자와 그리고 저성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인사 담당자 분들이나 또 회사 경영진 분들은 고성과자가 회사에 이탈하지 않고 더 좋은 제안과 스카웃을 받지 않고, 그리고 실은 회사가 한정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연봉이라는 그 상승률은 회사가 성장할 것에 대한 미래 가중치에 대해서 예산안을 잡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으로 이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때 비상장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주거나 하는 방법들을 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 회사가 핵심 인재 고성과자들을 잘 계속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이들의 장기 근속을 어떻게 더 유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저성과자분들, 우리가 열심히 모셔왔고 함께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었지만 실제보다 성과가 낮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회사에 어쨌든 장기적인 부채로 여러 어려움이 생겨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에게도 낙담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팀 성과도 저해되고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을 더 상정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요새 경기도 좋지 않고 투자받기도 어렵고 한정적인 예산이 자꾸 쪼여지는 가운데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고해버리거나 권고사직하거나 이런 방법들, 그리고 그렇게 남아진 어떤 다른 분들을 해고하고 권고사직하는 것으로부터 충당되어진 예산으로 연봉 더 많이 줘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겠다라는 식의 접근, 또 뭔가 재무적으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린 거기에 넘어서서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시도들을 더 노력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 맞춰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성과자이십니다. 고성과자라고 하는 말은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핵심적으로 기여하시는 분이죠. 이 사람이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했을 때 이분들은 연봉 다른 데 제한 본다고 다 바로 가실까요? 이분들의 큰 동기부여는 뭐가 될까요? 아니면 또 여러분 스스로에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 물질적으로 내가 20% 30% 올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면 다니고 싶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있거든요. 그럼 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시장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퇴사를 고민하냐라고 할 때 성장하는 기분이 들지 않아서요. 내가 배울 게 없어서요. 이거 계속 반복적인 거 하고 있겠는데 이거 계속 내가 몇 년간 이거 한다면 이게 과연 제가 시장에서 먹힐까요? 라는 고민들을 실제적으로 하시거든요. 밖에 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업무가 이 세상의 변화에 맞는 것인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회사 또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들을 해내가고 이 사업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 고성과자들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미래 전망을 하고 거기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 나갈 거고 선도해 나갈 거야 라는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이런 부분에 기여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너무나 좋은 시장 가치로 저희가 회사가 커가지고 할 때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기존에 해왔던 뛰어난 문제 해결력과 조직에 대한 적응력,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 업무를 잘 해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스스로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설득해 나가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앞으로의 5년 후, 3년 후 시장이 먹힐까? 이게 더 많이 찾아지는 업무가 될까? 그럼 때로는
지금 보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면 더 힘들더라도 난 이거 나중에 이 가치를 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어깨 연봉자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많은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모시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분들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서 내가 하는 업무와 연관성들을 찾아내갔거든요. 그럼 고성과자들에게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지금 하고 있는 미래 가치가 더 큰 업무에 대해서 더 위임하고 그리고 자율과 권한, 책임을 주는 것이죠. 시켜서 하는 게 아닌 내가 생각해냈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경영실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거 누가 뭐래도 유진이 한 거라고. 이건 내가 어디 가서도 유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저한테 큰 그 동기부여가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로채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나한테 자랑스러울 것. 그런 기회들을 줘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그리고 앞으로의 기업은 이런 각자의 인재들이 모여서 이들의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도전을 통해 회사가 커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기회를 드린다고 한다면 고성과자들의 큰 격려가 되고 큰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성과자들에게는 미래가치가 큰 업무들에 대해서 권한과 위임을 많이 해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동기부여할 수 있고 자, 더 여러분이 많이 고심이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럼 저성과자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저들은 저성과자가 됐을까? 왜 저성과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약속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심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회사 또한 저는 그 책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모셔올 때 이 업무에 잘할 것임을 예상하고 모셔오는 것이고 회사 또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잘못 뽑았다라는 것 안에도 역시 더 한 번 들어가 보면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보여지는 거겠죠. 처음부터 계속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업무 자체와 맞지 않았었던 경우 그랬다면 실은 3개월 수습 기간이나 아니면 빠르게 업무 전환을 시켜서 해결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전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번 분기에 올해 확 떨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은 업무 안에서도 세분화되어 나눠져 있잖아요. 인사 업무라고 하더라도 기획을 하는 파트가 있을 테고 운영을 하는 게 있을 테고 또 뭐 행정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각자가 요구되어지는 역량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또 키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위한 핵심적인 역량이 다를 수 있죠. 특히 조직 문화 같은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특히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될 때는 또 그러한 역량이 필요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역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설득하는 역량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숫자적으로 되게 분석을 잘해야 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인사라는 덩어리에 묶기에는 또 업무의 성격마다 갖춰지는 역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성과가 떨어졌다면 지금 맡은 이 프로젝트나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가 이 사람의 역량과 맞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직무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강점과 이 사람이 더 잘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 다시 재배치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직무 안에서 프로젝트를 다른 것들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런데 이 업무 직무 담당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조차 너무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뭐가 있어요? 보통 많이들 나오는 건 기본적인 회사 직장인이라면 갖춰야 되는 공통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NCS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던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서 나와 있는 직장인을 가지고 있는 공통 역량, 예를 들어 보고서를 잘 쓰고 말을 잘하고 파트너사에게 예의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기한을 잘 준수하고 재정 관리를 잘 해나가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이제 교육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내부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서 그 각 필요한 기본 역량 안에서 뭐가 가장 부족한지를 도출해 냅니다. 이게 보면 IDP, 개인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또 꼭 필요한 역량과 지금 현재 위치에서의 가장 사이가 간격이 큰 것 안에서 먼저 재교육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때 그러면 직무 자체가 안 맞았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직무 재배치가 빠른 시간 안에 초반에 이루어졌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이 직무에 대한 기대치 값으로 연봉을 받습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도 되게 강력 추천했던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성과자라는 정의를 한 단계 조금만 더 실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연봉보다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직무에 대해서 내가 이 직무라면 이 정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부여한 연봉에 비해서 못할 때 저성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냐면 연봉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직무라면 이 정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 정도는 못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연봉이 확 떨어지면 그 사람이 이제 A급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일 때에 이 사람은 C급의 인재이지만 이 사람이 실은 5천이었다면 이 사람은 A급, S급의 인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라는 값 안에는 연봉이라는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연봉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인 거죠.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많이 발생하냐면 이직했을 때 그 전 직장이 과도하게 연봉을 영향에 비해 많이 주거나 아니면 그때 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그만큼 실적이 낮지 못할 때 되게 저성과자로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이제 연봉값인 거죠. 그래서 정리했을 때 첫 번째, 직무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더 들어가 보면 직무에 기대했던 연봉값에 맞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를 재배치하거나 연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다. 너무 차갑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그래도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직무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 올해 맡았던 업무가, 직무 안에 세분화된 업무가 좀 맞지 않았을 수 있다. 라면 그 업무에 맞는 역량을 더 잘 도출해내고 이 사람이 지금 같은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같은 직무 안에서도 다른 역량을 더 이분이 잘하는 역량에 적합한 업무로의 전환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저성과자 관리를 하고, 그럼 세 번째, 직무에 대한 것도 아니고 업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정말 그냥 직장인으로서 너무 좀 어려움이 있다. 다른 타 팀과 협업하는 데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된다. 동료분들이 불편해한다라고 하면 실은 이분이 직장에서의 공통 역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죠. 왜 위탁해서 교육을 하냐라고 하면은 안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난 낙인되었다. 이건 안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더 성과자분들은 슬프게도 많은 경우 객관화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와 해리의 창이라고 해서도 많이 실시하는 방법이요.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게 하고 나에 대해서 내 업무에 대해서 잘하니까 걔네에 대한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하는 주변에 같은 일을 해본 동료 3명이 이 사람 평가하게 할 때 실은 자기가 스스로 평가한 것과 동료들이 평가한 것, 상사평에서 다를 때 우리는 이 외부의 시선을 더 맞게 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외부 3명 이상의 값이 되게 더 많이 일치하고 본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랬을 때 보면 자기는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 것도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 먹고 한 수많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은 그랬지, 마음은 생각은 그랬지. 근데 밖에 사람들은 여러분 행동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도출된 값과 실제가 다를 때 이 조혜리의 창을 통해서 되게 거창한 거 아니고 자기가 조와 해리의 윈도우, 창이라는 뜻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항목들을 정해놓고 체크해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갭이 큰 것들을 보면서 좀 자기 객관화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이제 만연하게 잘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에 위탁을 해서 권위에 대한 호소, 이게 일반적인 거야. 되게 객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발하셔야 돼요. 라고 해서 공통 역량에 대한 것 아니면 지금 업무에 정말 너무나 이 직무의 필수적인 업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외부 위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회사가 왜 위탁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애쓰나요? 했을 때 우리는 법 안에서 쉽게 해고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인사 담당자로서 또 저 또한 근로자였잖아요. 되게 많은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저성과자 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장이고 누군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 저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건 고객의 피땀 눈물이고 주주의 피땀 눈물인 거라고. 이 회사가 쓰고 있는 예산과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잘 해야 된다고. 고객이 그렇게 우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써지길 바랄 거냐고, 투자자가 주주가 그걸 바랄 거라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마음의 부채를 내려놓기도 했었는데요. 그걸 여러분의 각각의 삶에 적응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계를 위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나 라는 것들은 누군가의 피땀 눈물, 여러분 주식에 파란 눈물 많이 흘려보셨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 기회가 잘 될 걸 기대하고 투자한 것,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누군가의 기대와 그 기대를 상응하는 그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체적으로도 좀 그런 책임감, 마음의 부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담당자로서 저성과자분들을 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게도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 봐셨으면 좋겠고, 리더분들도 처음부터 내가 이런 것들을 그냥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거나 힘든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초반부터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더
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더 많이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까, 더 잘 맞춰볼 수 있었을까에 대한 좀 치열한 더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성과자, 저성과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준수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울 수 있고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드는 주제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저 또한 현장에서 많이 고민했던 내용들, 그리고 실제 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유했습니다.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 또한 개인과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채널 인사의 진이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